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조선일보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요. 제가 비난을 받더라도 제 소신과 논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에서 길거리 유세에 나선 한 야권 후보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용산에 탄핵 바람이 분다. 탄핵으로 새 시대를 열자고 했다. 지하철 안에서도 실랑이가 벌어졌다. 일부 야당 선거운동원들이 대통령 탄핵을 내건 피켓을 들고 열차에 오르자 탑승객이 왜 탄핵하는 거냐고 항의했다. 경제 실정과 폭주로 국민이 살기 힘들다. 억지 탄핵하면 나라가 어찌 되느냐는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잘못된 모습은 내쫓아야 한다. 이제 권력을 회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넌 해고야. 집에 가라. 차라리 대통령이 없는 게 낫다고 했다. 여러분, 참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뼈마디가 시리도록 가슴도 아프고 멍멍해지고 서글퍼집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40대 40이 좌와 우로 갈린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20은 좌우에 편승하지 않고 중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간에도 정치 이 얘기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좌편향, 우편향으로 그런 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두동강이 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범야권이 200석을 만들면 탄핵이 가능하다. 3년은 너무 길다. 빨리 끌어내리자고 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 레임덕, 나아가 대두덕을 만들겠다며 윤 정권의 조기 종식과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했다. 여러분, 일말의 양심도 없습니까? 윤 정권을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주장의 태도는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권 심판론은 등장한다. 일부 후보나 소수 정파가 개별적으로 정권 퇴진이나 탄핵을 주장한 적은 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 일상적인 선거 구호가 된 적은 없다. 탄핵을 잘못 꺼냈다간 되레 정치적 역풍을 맞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 다수를 점한 제1야당과 범야권 전체가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후대를 생각하고 어린 손자들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일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65조에 탄핵소추권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이 탄핵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헌정위기가 왔을 때 바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다. 여러분, 탄핵이 현실화하면 국정이 중단되고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진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한 태도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는 국민 정서적인 문제일 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야권이 비판 민심에 더 불을 지르려고 매일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도저히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제1야당과 범야권 전체가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행태는 결코 국가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김건희 여사 명품 백논란, 이종석 주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 발언 파문 때마다 민심에 역행했다. 여당이나 참모진과도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 과거라면 야권의 탄핵 주장은 도리어 역풍을 불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법적 사유 없는 탄핵 선동은 국정 혼란만 부추길 뿐 아니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야당은 정부 견제 역할을 넘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해서는 안 된다. 자중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지금의 상황이 온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중간중간 멘트를 넣는데요. 마지막 제 소견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량이 있는 대통령은요,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결단력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뚝심이 있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요, 집권 이후 한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혁신을 좀 했습니다. 그 혁신한 내용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 불법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들의 건설 현장에서 폭력이 일삼고 있는데요. 그 폭력을 혁파했습니다. 노조 회계 투명화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의 카르텔 혁파도 했습니다. 놀범학교 추진도 했고요. 그리고 원전 정책 정상화도 이뤘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그런 외교도 한일 정상 외교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날로 국가가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그런 경제 환경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건전 재정을 기조 구축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하는 데 예산도 혁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의대 증원에 엄청난 국가적으로 일이 발생했지만 의대 2,000명 증원하는데 필수 의료 확충하는 데도 일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젠다를 인기와 관계없이 추진해 온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떠나 윤 대통령의 정책적 순수함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에서도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국가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야당은 반드시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집권 3년차에 돌입하는 만큼 정치적 불이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이 바로 연금개혁과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완수하고 그리고 완수 이후에 경제 회생의 발전을 구축하는 데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